민펀 여기 녹화 상태 이상하면 이상 메시지 뜨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요. 알겠죠? 그래. 친절한 민펀. 좋아. 시연이도 알겠죠? 그래. 역학적 에너지의 그 스케일이 대강 어느 쯤 된다고 했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크기가 대강 어느 정도,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진짜로. 바로 1에서 10kJ/mol 이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선생님, 아, 예? F 공기가 없어요. 저기 복사하기 열면 나와요. 네. 나와요. 그래. 진짜 수업 들어가는데 노트도 안 갖고 진짜. 아유, 정말. 자, 그리고 화학 에너지는 대략 크기가 어디쯤 된다고 했어요? 화학 에너지는 대략 크기가 수백에서 한 1000kJ/mol 요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 에너지는 어느 정도 된다고 했었죠? 1억 kJ/mol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영역별로 에너지가 아주 크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영역을 연구할 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다른 영역을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핵융합을 시키고 있다. 원자핵하고 원자핵끼리 만나서 저런 이 핵이 되느냐 다른 핵이 되느냐 핵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 핵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내부의 입자들 사이의 화학 반응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을까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핵 반응 연구에서 화학 반응은 그냥 오차일 뿐이에요. 아주 미미한 오차일 뿐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화학 반응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 정도 에너지 스케일로는 핵 반응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연구하는 사람은 핵 반응 같은 걸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영역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다른 영역을 완벽하게 무시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두시는데, 그렇다면 이 화학 반응의 열량 출입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열화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고려할 경우는 이것을 연구할 땐 어떻게 된다? 그 역학적 에너지는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스케일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열화학이라고, 여러분 왜 엔탈피 변화에서 표준 생성 엔탈피, 결합 에너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표준 생성 엔탈피, 그 다음에 결합 에너지 이런 거는 입시에서 엄청 나오거든요. 그 카이스트에서도 엄청 나오고 서울대에서도 엄청 나오는데, 그런 걸 따질 때 그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 입자 사이 위치 에너지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역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연구를 할 때는 이런 건 굳이 따질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세밀한 계산에서는 따지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만 알겠죠? 그렇죠? 기억하겠니? 알겠니? 좋아. 그래서 요 내부 에너지가 이렇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때 이제 두 번째 에너지 보존. 자, 에너지 보존이라고 해서 가장 유명한 수식이 바로 준영 왔어요? 그래요. 자, 요 수식입니다. 자, 이 수식의 의미를 한번 잠깐 보면은,
델타 E라고 되어 있으니까 E를 지금 내가 뭐로 쓰고 있어요? 내부 에너지를 E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쓴 거고요. 그 다음에 Q, W 이게 열이고 W가 1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의 정의가 뭐였죠? 내가 저번 시간에 그렇게 강조했던 1의 정의가 뭐예요? 1의 정의. 아니. 1의 정의까지 하면 너무 그렇고. 에너지의 정의가 뭐세요? 에너지의 정의가. 네,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에너지의 정의가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온대요. 지금 이 말이. 에너지의 정의가 뭐예요? 중학교 교과서에 나온대요. 근데 그게 연력학적 정의예요. 에너지의 정의. 에너지의 정의가 뭐예요? 민펀? 에너지의 정의가 뭐예요? 그렇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에너지의 정의였죠. 그리고 열의 정의가 뭐였어요? 열의 정의가. 열의 정의가 뭐였어요?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열의 정의는? 저기 헬로키티? 자, 열의 정의가 뭐죠? 닮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합시다. 자, 어쨌건 자, 열의 정의가 뭐예요? 도연아. 영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 그 뭐야 내가 수업 시간에 해주는 얘기는 그 수업 시간이 끝나면 다 까먹는 모양이군요. 끝나고 나면 바로 확 이렇게 저 누구야? 저 큐영아? 열의 정의? 그래요. 필기를 해놔서 다행입니다. 자, 열의 정의는 뭐냐면 일 말고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를 그걸 열이라고 했었죠? 무슨 말 알겠어요?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열은 일 빼고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열과 일 이거 전체를 합친 게 이게 바로 뭐다?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열 자체가 일 말고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과 일은 서로 소입니다. 서로 소인 것을 더한 게 전체 집합이 되겠죠. 즉 열이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일이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그러면 일과 열을 더한 건 서로 소니까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모든 것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수식의 의미는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에너지를 변화시킨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 우주의 모든 요인들이 오늘의 날씨를 변화시킨다 랑 같은 말이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봐요. 내일의 날씨는 내일의 전 우주적 기상 요소가 내일의 날씨를 결정한다. 자, 100% 틀린 말이에요? 절대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잖아. 100%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무조건 100% 맞는 말이죠. 그런 걸 우리가 자명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모든 에너지 표현인 거예요. 즉 모든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이 수식은 어떤 수식이에요? 바로 자명한 수식입니다. 개념적으로 그냥 절대 틀릴 수 없는 자명한 수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식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하지 못합니까? 자연과학에서 이런 말을 쓰진 않지만 이 수식은 수학으로 치자면 공리 같은 거예요. 증명이 안 됩니다. 그냥 아주 자명한 사실을 그냥 수식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수식의 이름을 이렇게 써놓고 그 이름을 뭐라고?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 표현을 이렇게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내가 저번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금연 표시가 없어도 금연이 기본이라고 했죠. 그것처럼 연력학에서는 아무 표시가 없어도 뭐가 기본이죠?
내가 주로 얘기했잖아요. 연력학에서는 아무 표시가 없어도 뭐가 기본이죠? 시스템이 기본이라고 했죠. 연력학적인 모든 함수는 누구를 표현하기 위한 것? 시스템을 표현하기 위한 것.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내부 에너지, 누구의 내부 에너지 변화,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 변화. 여기 있는 열량, 누구의 열량 변화, 시스템의 열량 변화. 여기에 있는 일, 누구의 일 변화, 시스템의 일 변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바로 연력학칙 1법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연력학칙 1법칙을 어디서도 배우냐면 물리 시간에도 배우거든요. 근데 물리 시간에는 이 수식을 어떻게 배워요? 물리 시간에는 이 수식을 내부 에너지 변화가 Q 빼기 W로 배웁니다. 그럼 물리학 시간에 배운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내부 에너지,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 변화입니다. 열량 변화, 시스템의 열량 변화입니다. 그런데 일 변화, 서라운딩의 일 변화입니다. 요게 물리 시간에 배우는 연력학 제1법칙 표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 표현하고 이 표현이 내용이 같아요. 같은 내용인데 표기만 부호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물리 시간에 배우면 제1수식을 이렇게 배우는데 그것을 화학에서는 그리고 연력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느냐? 그냥 둘 중에 편한 걸 쓰세요. 알겠죠? 개인적으로 편한 걸 쓰시고 뭐냐면은 다른 걸 얘기할 때는 그 편한 거 고른 다음에 부호만 반대로 해주면 된다. 일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죠? 여하튼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자, 이대 두 번째 이런 거시적 표현이 아니라 미시적 표현으로 연력학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쟤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요렇게. 자, 델타라고 쓰면 오감에도 검출될 수 있는 아주 큰 거시적 변화를 뜻하는 거고 소문자 D로 쓰면 미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극소량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시적 변화 말고 아주 미시적 변화에서는 연력학 제1법칙을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표기도 나올 거고 이런 표기도 나올 테니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그럼 여러분 잠깐 기억 말란가 모르겠는데 여기에 있는 요 DW 있죠? 요거 어떻게 표현했어요? 마이너스 PEX DV DWE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기억나요? 기억납니까? 제요? 기억나요? 그래요? 저 중국어를 처음 들어본 프랑스인 같은 얼굴을 하고 있네요. 자, 이거 제요.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기억나요? 자, 준형? 요걸 무슨 일? 팽창일. 시우? 이걸 무슨 일? 오, 그렇지. 비팽창일. 그래서 이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팽창일과 비팽창일로 구분한다고 했어요. 팽창일은 실제로 부피 변화가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일출입을 팽창일, 비팽창일은 시스템에 부피 변화가 없는 일을 비팽창일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아주 뭐 유명한 예시를 들었는데 팽창일의 아주 유명한 예가 뭐예요? 팽창일의 가장 유명한 예시가 뭐라 그랬어요? 시연. 여러분 연력학 잘해야 돼요. 입시에 연력학 엄청 나와요. 엄청 나와요. 큐영아, 팽창일의 대표적인 일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바로 자동차 엔진. 부릉부릉 자동차 엔진. 그게 바로 팽창일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했었죠. 그리고 비팽창일의 대표적인 예가 뭐라 그랬어요? 슈. 비팽창일의 대표적인 예. 좋아요. 도원? 비팽창일의 대표적인 예.
오, electric work이요. 전기적인 일이 비팽창일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했었죠?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래서 그냥 연력학적 어떤 이제 팽창일반 고려를 할 때는 요건 잠깐 무시해서 이 일을 요 부분만으로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일렉트릭 워크이니까 전기화학을 따질 때는 팽창일을 무시하고 요 부분만으로 일을 표시한다라고 했었어요. 알겠죠? 요거 요 수식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 에너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내부 에너지와 에너지 보존을 얘기했습니다. 아니, 연력각 제1법칙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를 해볼 거냐? 요거.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줄게요. A. 자, 그 다음은 3, 세 번째. 뭘 해볼 것이냐. 뭘 해볼 것이냐. 열량 표현. 자, 첫 번째 열 용량이라는 개념이 있죠. 자, 열 용량을 영어 표현으로는 heat capac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쓸 때 어떻게 되냐면 대문자 C 이렇게 이제 많이 줄여 쓰거든요. 그럼 얘 정의는 뭐냐면 바로 열량 변화 over 온도 변화. 이게 바로 그 뭐냐면 연용량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변할 때 그 어떤 대상의 열량이 변하는 비율을 열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수식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바로 Q over 델타 T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dQ over dt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각각의 표현은 언제를 얘기하냐면 이쪽은 거시적 상황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표현은 미시적 상황에서 쓰죠. 그래서 연용량을 이렇게 정의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비열. 비열 이건 엄청 유명하죠. 뭐 심지어 어디도 나오냐면 중학교 교육에서도 나오니까 굉장히 유명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진짜 상위권 대학에서 입시 문제로도 엄청 나오죠. 얘는 specific heat이라고 이제 보통 정의가 어떻게 쓰냐면 보통 대문자 C 이렇게 쓴 다음에 얘를 열 용량을 뭐로 나누냐면 물질량으로 나눈 걸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용량을 물질량으로 나누어서 표현하는 걸 비열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물질의 양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관여하는 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단위 물질량이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할 수 있고, 그래서 비열을 이런 식으로 역시나 정의합니다. 그럼 이때 이 물질량은 뭘 얘기하는 거냐? 보통 질량이거나
혹은 몰수. 그래서 물리 문제 풀 때는 에 대한 비열이 많이 나오고 화학 문제 풀 때는 몰수에 대한 비열이 많이 나오는데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필요할 때마다 왔다 갔다 번갈아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정해지면 질량하고 몰수는 서로 정확하게 비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건 질량 비열이 됐건 몰수 비열이 됐건 상호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고 필요한 데이터를 변환해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비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비열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 이 열량 변화에 대한 경험적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를 경험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구수식. Q는 M 델타 T 혹은 Q는 NC 델타 T. 이런 식의 표현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봤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요 표현에서 요 M 이게 물질 질량을 이 앞에 있는 N은 물질의 몰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량 변화를 에다가 질량을 곱해서 온도 변화, 몰수에다가 비열을 곱해서 온도 변화. 편하신 대로 아무거나 골라서 사용하시면 돼요. 언급하고 있는 문제가 비열을 질량 기준으로 주고 있으면 열량을 이렇게 쓰면 되고 몰수 기준으로 주면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리고 이 수식은 철저하게 경험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증명할 수 없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걸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외우면 되기 때문에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영 알겠니? 알겠죠? 알겠죠?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에 따른 열 전달 표현. 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열 전달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잠시 비팽창일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부분을 살짝 무시하고 일하면 이 부분만으로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열이 전달되는데 조건에 따라 다르게 열 전달이 된다. 그럼 조건이 뭐였느냐? 첫 번째 일 정적 과정. 정적 과정.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정적 과정. 자, 정적이니까 무엇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부피 일정인 거죠? 혹은 부피 변화량이 0. 가 정적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정적 과정에 대해서 표현을 어떻게 해볼 거냐? 바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수식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여기서 누구만 무시한 거야, 잠깐. 비팽창리를 무시하고 내부 에너지 변화를 그대로 쓴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다가 조건 하나를 거는 거지. 뭐라고 조건을 걸어? 이거. 그러면 뭐가 없어? 부피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자 이런 말이야. 그럼 이걸 뿅 없애버리면 얘는 뭐가 될까?
오호. 이렇게 되겠네. 슬리핑 제역. 기억나요? 아시겠어요? 또 자고 있네? 노트도 안 가져오고? 아, 정말 제역 힘내주세요. 알겠죠? 제역이를 어떻게 잠을 깰 수 있을까? 맨판 어떻게 제역이 잠을 깰 수 있을까? 때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내가 보지 않을 때 어디 으슥한 데 끌고 가서 좀 때려주세요. 알겠죠?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아유, 참네. 이제역으로 삼행시 한번 지어볼까요? 이 해봐요. 이 녀석. 제 3태가 이상한데? 혁대로 때립시다. 왜 시연아 별로였어요? 네? 시연아 별로였어요? 별로였어요? 진짜. 그래. 민판 어때요? 어땠어요? 고개가 숙였는지. 고개가 그렇죠. 제가 힘내요. 알겠죠? 진짜. 규영아 방금 삼행시 어땠어요? 별로였어요? 별로였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 규영이는 재혁이 잠을 어떻게 깨우고 싶어요? 수업을 재밌게. 나보고 수업을 재밌게 하라고요? 그래요. 다 나의 잘못이지요. 자, 봅시다. 그럼 규영아 여기까지 재미없었어요? 자, 보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다? 이게 내부 에너지 변화인데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녀석을 다시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이거죠. 정적 과정에서 열량 변화는 바로 내부 에너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DEB는 DQB. 여기 이제 안에 첨자로 B를 써 놓은 건데 이것의 뜻보다 바로 정적, 부피가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피가 일정할 때 내부 에너지 변화는 그래서 부피가 일정할 때 열량 변화다.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뭘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바로 정적 몰 비열 이런 걸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정적 몰 비열은 뭐냐면 정의가 이겁니다. 우선 NC는 DQ, DT. 자, 이 표현 아시겠어요? 자, 이 표현은 어디서 온 거예요? 바로 여기서 온 거죠. 그럼 이 표현은 무슨 어마어마한 수리적 의미를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온도 변화가 있고 연령 변화가 있으니까 나누어 주시면 온도 변화에 따른 열량 변화율이 바로 몰수에다가 비열의 곱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그렇다면 원래 저기 정의니까 저 정의에다가 조건 하나를 거는 거예요. 무슨 조건을? V 정적이라고요. 그런데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 열량 변화는 그때의 내부 에너지 변화와 같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정적 비열은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수학이 조금 익숙하다면 이런 식으로 편미분 형태로 표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정적 몰 비열의 정의. 그래서 정적 몰 비열은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 변화율을 그걸 정적 비열이라고 한다. 라는 것을 꼭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 아니 뭐 핸드폰, 나 요거 알아주세요. 자, 됐고, 그다음 여기 지운다.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지운다. 지우자. 자, 지금 여기 이 부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돌돌돌 외워야 돼요. 3.2. 열전달 표현. 두 번째 이. 자, 두 번째는 등압 과정입니다. 등압 과정. 자, 등압 뭐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바로 압력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압력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자, 이때 첫 번째 1. 사람이 뭔가를 해요. 그냥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뭐 자연과학적인 무슨 실험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인간이 뭘 하건 간에 대부분은 다 등압 과정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게 누구냐? 자, 이게 누구냐? 민판 읽어보세요. 그렇죠. 무슨 말 알겠어요? 시연아, 방금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시연, 이건 재밌었죠? 재밌어. 시연이 이런 거 좋아하는 거야. 좋았어. 요즘은 시연이 학교에서 큐형이 만나면 인사해요? 안 해요? 아니, 그럼 혹시나 마주치면, 자, 혹시나 마주치면 1. 첫 번째. 옛날처럼 쌩간다. 1번. 2번. 저번에 인사를 한 번 했으니까 이제 만날 때마다 간단하게 목례를 한다. 2번. 3번. 로우킥을 찬다. 자, 1, 2, 3번 중에 몇 번? 혹시나 마주칠 수 있잖아요. 1, 2, 3번 몇 번? 2번이 뭐였지? 간단하게 목례한다. 2번 하겠습니다. 2번. 그래요. 그러면 하면 되지. 내가 막 껴안으래요? 반가워, 큐형.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알겠어요? 그건 너무 오버하고,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면 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 진짜. 큐형 1번. 큐형, 뭐냐면, 시연이가 목례했을 경우, 큐형 1번. 1번. 똑같이 간단하게 목례한다. 알겠죠? 두 번째, 무시한다. 큐형. 세 번째, 뺨따구를 때린다. 자, 시험 몇 번? 1번, 2번이요? 1번. 알겠습니다. 그렇게 목례하고 서로 살면 되죠. 그래요. 시원 알겠죠? 잘했어요. 알겠습니다. 시원 엄마가 아세요? 네? 엄마가 아세요? 규영이한테 인사하는 거야? 엄마가 아세요? 시원 엄마가 아세요? 네, 얘기해드려? 근데 얘기해드릴게요. 시연이가 드디어 큐형이랑 인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큐형이가 기분 나쁘다면서 도망간대요. 뭐 이렇게 되겠어? 농담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큐형 알겠죠? 큐형이 있어. 큐형이 뭐 한 거냐? 이게 이제 실험실에 있는
시약장이야. 그 시약장에 여기서 이제 Q형이가 여기 시약장에 있는 어떤 샘플을 딱 들고 있는 모습인 거지. 그 샘플을 들고 이렇게 또 이런 상태에서 자 이게 히터 온 해가지고는 여기에 저 샘플을 이렇게 놓고 여기서 무슨 반응을 시키고 있는 거지. 자, 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지금 이 상황 실험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너무너무 특별한 상황이에요. 아주 일상적 상황이에요. 매우 일상적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상적 상황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등압 맞는데 그 등압이 어디서? 우리 지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지구의 온도는 시시각각 변하나요? 네, 꽤 잘 변하는 편입니다. 물론 뭐 심각하게 크게 변하진 않는데 심각하게 확 변하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씩 변하는데 우리 지구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압은 진짜 심각하게 변합니까? 대기압은 진짜 잘 안 변합니까? 대기압은 진짜 잘 안 변하죠. 그리고 대기압이 은근히 약한 힘입니까? 은근히 강한 힘입니까? 대기압은 은근히 상당히 강한 힘입니다. 오, 그럼 나온 김에 한번 물어봅시다. 1ATM의 정의가 뭐죠? 입시에서는 정의가 중요합니다. 그 많은 레퍼리들은 저 정의를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준형? 1ATM의 정의는? 어? 정답! 바로 101325 뉴튼 퍼 미터 제곱 이라고 했죠? 준영 어떻게 외우고 있었어요? 어떻게 외우고 있었어요? 그냥 알고 있었어요? 오, 그래요. 잘했어요. 그래, 잘했어요. 오, 그래, 학교 선생님이 좋으신 분이군. 아니에요? 아니? 그래, 저 잘했어요. 잘했어요. 규영이도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시우도 이거 알고 있었어요? 이거 외워야 돼. 자, 정의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외우는 거예요. 다짜고짜 외우는 거예요. 필요하면 문제 상수로 주는 거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거 생각해보면 10만 1320 뉴턴 퍼 미터 제곱이니까 물론 이제 단면적이 좀 넓긴 해. 이게 뭐냐면 1m, 1m니까 꽤 넓은 면적이야, 좁은 면적이야. 은근히 넙직해, 알겠어요? 요 정도 되는 면적에 10만 뉴턴의 힘이 가해주고 있는 거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의 압력을 일기압이라고 해서 일기압은 의외로 아주 강한 힘이에요. 꽤 강한 힘이에요. 그런데 그 일기압에 우리가 힘이 노출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잘 느껴요, 잘 느끼지 못해요. 그걸 거의 느끼질 못하죠. 왜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가 10만 뉴턴으로 압력을 받고 있음에도 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내부에서도 10만 뉴턴으로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이 10만 뉴턴으로 누르는 힘을 잘 느끼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일기압에 노출된 채로 그냥 평범 간다는 얘기는 이 용액 내부 몇 기압이라는 얘기입니까? 대기압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히터도 내부가 몇 기압이라는 얘기입니까? 대기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약장도 몇 기압이라는 얘기입니까? 대기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구 환경 속에서 별 변형 없이 잘 있으니까요. 실험을 하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내부 압력이 1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등압 과정은 그래서 실험적으로 구현하고 싶을 때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겠습니까? 매우 편리한 조건이겠습니까? 등압 과정은.
그래서 등압 과정은 매우 편리한 조건인 거예요. 사실 등압 과정은 실험할 때 별 신경 쓰지 않고 하면 그냥 다 등압 과정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내가 뭘 해볼까 하면 웬만하면 다 등압 과정인 거야. 그래서 등압 과정은 특별히 무슨 장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등압 과정을 알기 위해 표현하기 위해 여러분은 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바로 엔탈피 라고 하는 녀석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엔탈피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짜잔. 이게 지금 엔탈피의 정의입니다. 자, 엔탈피라고 쓰고 H로 쓴 다음에 E는 내부 에너지고 P는 압력이고 V는 부피예요. 자, 저건데 그러면 이 엔탈피에 대해서 변화량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엔탈피의 변화량은 합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압력 부피곱의 변화량. 뭐 간단한 수학을 적용하면 저렇게 되겠죠. 수학도 아니고 산수죠. 자, 이때 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 이거 어떻게 쓰면 되죠? 요렇게 써주면 되죠. 자, 내부 에너지 변화량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써요. 뭘 무시하고요? 비팽창률 무시하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두 항의 곱의 미분이니까 하나 내부로 두고 하나 미분하고 하나 내부로 두고 하나 미분하고 하면은 변화량 표현이 되겠죠. 이때 등압 과정의 표현. 등압 과정을 수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겠냐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외부 압력이 대기압인 1기압과 같다. 왜냐면 보통 외부 압력은 1기압일 거고 그 외부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지구의 압력이 보통 외부 압력이 될 테니까요. 자, 여기 PEX 이 표현이 이게 외부 압력 표현이라고 했죠. 그런데 등압 과정이라고 하면 동시에 뭐도 나타나야 하냐면 이거하고 요 두 개가 같아야 합니다. 그럼 이거라고 한 이 녀석은 뭘 얘기하냐면 시스템의 내부 압력을 얘기해요. 지구 대기압 조건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별다른 형태 변화가 없죠. 그러면 얘가 됐건 뭐가 됐건 지구 대기압 속에서는 그 내부 압력도 대기압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압 과정에서는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일기압으로 뭐하다? 일정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일정하니까 변화량은 0이다. 이게 바로 등압 과정을 수리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엔탈피 변화량을 일반꼴로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등압 과정을 적용해 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외부 압력하고 내부 압력이 뭐하다고요? 같다. 같다. 그럼 이 두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리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그걸로 같은 건데 같은 걸로 안 끝나고 계속 일정하다. 그럼 변화량이 0이겠죠? 그럼 이것도 0. 0이고 서고 뭐만 남아요? 열량 변화만 남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세 번째 DHP는 DQP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요거 등압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엔탈피 변화는
바로 요 부분이 소거되고 얘가 부피 변화가 아니, 압력 변화가 없어서 0이 되니까 바로 열량 변화로 바뀔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이 표현을 만약 적분한다고 치자. 그럼 이 꼴이 어떻게 바뀔 수 있겠어요? 엔탈피 변화량은 열량 변화. 이 표현을 미분을 한 것이 다시 이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거예요. 등압 조건에서 측정한 열량 변화는 뭐다? 엔탈피 변화입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교수들이 묻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등압 과정 정말 강조하는데 이 등압 과정은 뭐다? 특별한 조건이다. 매우 보통의 조건이다. 등압 과정이란 매우 보통의 조건이에요. 매우 보통. 그러니까 진짜 별 신경 안 쓰면 무조건 그냥 등압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내가 실험했는데 무슨 열량 측정했다. 대충 측정했다. 무조건 엔탈피 변화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화학에서 열량 변화를 엔탈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영재고 과학고 입시나 뭐 화학경시 대회 이런 걸 미리미리 하다 보면 중학생인데도 중학생 때 엔탈피를 배우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열 반응에서 엔탈피는 음수, 흡열 반응이면 엔탈피는 뭐 양수 이렇게 배우는데 정작 열량을 왜 엔탈피로 표현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열량을 엔탈피로 표현한다라고 그냥 주구장창 계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물리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이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기억하겠니? 그 다음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1, 2, 1, 2, 그 다음 3. 등, 앞, 몰, 비열. 이게 정적 몰비열이라고 했죠. 부피가 일정할 때 비열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기억나죠? 그런데 지금은 누구 얘기를 할 거냐면 압력이 일정할 때를 얘기할 겁니다. 자, 항상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 정의는 뭡니까? 이게 정의죠. 자, 정의는 변하는 겁니까? 정의는 그냥 다짜고짜 외우는 겁니까? 정의는 그냥 다짜고짜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에 따른 열량 변화율을 비열이라고 하고 그 양의 기준은 몰수라 할 때 항상 열의 정의 수식은 이겁니다. 자, 여기에 뭐를 적용한다?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걸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NCP는 DQP over DT. 근데 아까 압력이 일정할 때 열량 변화는 뭐랑 같다고 했죠? 엔탈피 변화랑 같다고 했죠? 그리고 얘를 편미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온도에 대해 엔탈피를 미분해 보자. 그걸 뭐라고 부른다? 등압 몰비열이라고 한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적 몰비열은 내부 에너지를, 등압 몰비열은 엔탈피를 온도에 대해 미분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이 비열이 다 아는 것 같죠? 근데 조금 이따 설명 들으면 깜짝 놀랄 거야. 아이 깜짝이야! 깜짝 놀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엄청나게 이상한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 서울대에서. 아주 깜짝 놀라. 그렇죠? 규영아 깜짝 놀라면 깜짝 놀라겠죠? 그래. 그래서 요 비열 얘기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도망가려고. 화장실 갔다 올게요. 보고 있네?
찬유야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찬유야 소리 잘 들어갔어요? 찬유 찬유 찬유야? 지금 게임하고 있나 봐요. 아 지금 뭐야 그 방송에 접속만 하고 게임하고 있다고요? 아 찬유 진짜 그래요.